일주 평균 40시간을 평균 근로 시간으로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이렇게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 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18세 미만의 근로자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시키시는 것은 되어 있음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내이다 그러면 50%만 가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상응해서 지급하는 연차 수당 혹은 또 휴업 수당, 가족 수당, 직무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존재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말하는 건데 재직자 조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에 그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런 성격의 정기 상여금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비록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는 정기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일할 계산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은 정기 상여금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산정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연초에 모두 연봉 협상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안 변호사님도 연봉 협상 마음에 들게 되셨나요? 뭐 아주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닌데 뭐 그렇게 손해보는 협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임금이란 게 그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책정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더라도 뭐 제가 이번에 연봉 협상을 체결한 그 내용은 크게 손해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화폐로 책정했다는 게 조금 씁쓸한 면이 있기는 한데 네, 그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가 되면 네. 많이 씁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연봉 액이라는 거는 뭐 전체 연봉도 중요하겠지만 연봉액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 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비율을 가지고도 신경전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직종마다 조금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급과 어떤 각종 수당의 합계가 뭐 80대 20 뭐 이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거의 50대 50 뭐 기본급 50 나머지 수당 합쳐서 50 이렇게 대등하게 책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수당이 기본급에 조금 더 얹어서 주는 임금의 일부분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수당 중에 내가 야근한다고 했을 때 야근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을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하면 연장근로죠.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일주에 40시간 하루 네. 8시간 정도 근무하기로 해서 이제 근로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일을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생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시면 퇴근 이렇게 딱 하면 8시간 딱 근무를 하는 건데 한두 시간 더 하다가 이제 퇴근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한두 시간 정해진 날 시간보다 좀 더 하게 되는 것은 연장근로 또는 연장근로 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연장 근로 시간에 상한이 있나요? 일주 평균 40시간을 평균 근로 시간으로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이렇게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 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에 해당할 텐데 네. 이런 경우에도 연장 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적법한 법 내 테두리 내에서 연장 근로가 됐냐 그걸 벗어나서 연장 근로를 했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실제 연장 근로 그러니까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초과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 수당까지 다 포함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1일당 8시간이 아닌 8시간보다 미달하는 뭐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 그래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4시간은 초과했지만 8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그런 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이제 법내 초과 근로라고 해서 뭐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했지만 뭐 법정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그런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 근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연장 근로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가지 임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뭐 평균 임금이 어떻다, 통상 임금이 어떻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임금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근로 수당. 뭐 이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간에 근로했을 때 주는 수당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럼 야간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보통 이제 야근이다, 뭐 야간 근로 수당이다, 이렇게 말들을 할 때 보통 밤에 근무하니까 야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이길 오전 6시까지 그 시간 안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했는데 10시 전에 퇴근했다, 그럼 연장 근로 시간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야간 근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 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18세 미만의 근로자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시키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야간 근로 수당도 책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연장 근로 수당과 유사하게 야간 근로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일에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휴일 근로 수당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언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휴일 근로니까 쉬는 날 일을 하면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휴일이 언제냐?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은 당연히 들어가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해놓은 공휴일이 또 있거든요. 그 날도 휴일 근로 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에 포함돼서 그날 일을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휴일 근로 수당도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처럼 통상 임금의 50%, 100분의 50을 가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휴일 근로 시간이 뭐 8시간 내이다, 그러면 50%만 가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상응해서 지급하는 연차 수당, 혹은 또 휴업 수당, 가족 수당, 직무 수당,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인데, 그럼 통상임금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말하는 건데, 이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너무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정해놓은 거라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모든 일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뭐 쉬운 예로 식대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이 되면, 물론 그 임금 지급이 되겠지만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다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재직자 조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에 그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런 성격의 정기 상여금,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는 비록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는 정기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일할 계산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은 정기 상여금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 좀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뭐 실제 소송 대리를 해서 뭐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숨어 있었던 사건이었었는데, 뭐 사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측에서 연장 근로 시간 또는 야간 근로 시간을 그냥 포괄해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실제 야간 근로 또는 연장 근로를 몇 시간을 했는지 실제 따져보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그
그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청구했던 내용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연장 근로 시간 또는 야간 근로 시간을 다시 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산되는 그 임금의 기준도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가지고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임금 청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비록 1심 판결이긴 했지만 의도했던 대로 판결까지 받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간 근로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산정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사업주분들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책정돼서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수당을 받아야 하고 이 수당이 제대로 책정돼서 나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